전류, 전압, 저항.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은 정전기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지? 마찰전기. 마찰에 의해서 정지 상태에 있는 전기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다? 정전기라고 불렀다. 맞죠? 자, 오늘은 뭐냐면 흐르는 전류, 흐르는 전기, 즉 전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래서 전류란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 전류란 전하의 무엇이다? 흐름이다. 전하의 흐름이다. 자, 단위는 암페어라는 단위를 쓰고 전류 자체를 표현할 때는 I로 씁니다. 전류는 I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전하의 흐름인데 전하가 뭐였었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혹시 기억나나? 전기적 원인이 전하였어. 전기적 성질을 띠는 원인. 자, 그래서 이 전하가 흐른다라는 건데, 자, 여기 이제 보면 전류의 방향이 나와 있어요. 전류의 방향. 전류의 방향은 뭐와 같다? 전자의 이동 방향과 어떻더라? 반대다. 반대다. 원래 전류라는 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라고 과거부터 생각을 했어. 양의 기운에서 음의 기운으로 흐른다라고. 그런데 1800년대 후반에 전자라고 하는 친구가 발견이 돼. 1897년에 영국의 조지프 존 톰슨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전자라는 친구가 발견이 돼. 우리 전자는 많이 했어. 앞에 원자 할 때도 원자 주위를 돌고 있는 게 전자였었지. 그렇지? 이 전자가 무슨 전하를 띠고 있었어? 기억나? 마이너스의 음의 성질을 띈다라고 얘기했었어. 그러니까 전자가 발견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원래는 전류가 어디에서 어디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전자들이 이동을 하면서 전류가 흐르거든. 근데 이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니까 어느 쪽으로 이동해? 플러스 쪽으로 이동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난리가 난 거지, 소위. 야,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흐른다고 얘기를 다 해놨는데 발견된 전자를 봤더니 어떻더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거꾸로 오르고 있구나. 거꾸로 이동하고 있구나. 야, 이걸 어떡하냐?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걸 인정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이렇게 나눠버려. 전류는 그대로 그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전자는 반대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한다라고 전류와 전자의 방향을 어떻게 나눠버리자. 이미 전 세계의 많은 학자들이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알고 있으니까 굳이 우리가 그걸 바꾸지 말고 그냥 전자의 방향만 새로 하나 추가하자라고 된 거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그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전류는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나타나지만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방향은 어떻더라? 서로 반대더라. 이게 포인트야.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을 한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이 전자들은 어떻게 도선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을 한다. 불규칙하게 자기 멋대로 움직인다. 반면에 전류가 흐를 때는 어때?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일률적으로 이동을 하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간단해. 이때 문제는 뭐냐면 이 전류의 단위 중에 암페어라는 단위를 쓴다 그랬어. A라고 해가지고 암페어. 이 암페어는 자, 1암페어는 1000mA야. 밀리라는 건 1000분의 1이야. 그치? 그러니까 밀리하고 1000을 곱하면 1이 되겠지. 그러면 이제 1암페어가 어느 정도의 전류의 세기냐라고 보면 1초 동안 도선을 이렇게 딱 잘랐을 때 그 도선의 단면을 1초 동안 6.25 곱하기 10의 18제곱개의 전자가 통과할 때 우리는 그걸 1암페어라고 불러준다. 몇 개? 6.25 곱하기 10의 18제곱개. 알겠습니까? 헷갈리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625, 18.
알겠지? 625, 18. 그렇게 기억을 하셔도 괜찮더라. 근데 사실 이거의 전류의 요 전자의 이거는 잘 물어보진 않아. 전자의 개수는 그냥 이 정도구나. 꽤 많은 양이 이동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만 기억하자라는 거지. 됐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 전압이에요. 전압. 전압이라는 건 원래 전압은 전기의 위치 에너지 차이에 의해 나타나거든. 위치 에너지라는 건 나중에 배울 거야. 어떤 높이에 있으면 물체가 떨어지기 마련이지, 그렇지? 그거야. 그래서 전기회로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전압이라고 불러준다.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됐습니까? 단위는 뭐다? 볼트. 단위는 볼트. 됐어요? 별거 없지? 자, 그때 중요한 게 이거예요. 물의 흐름과 수압. 자, 이 물의 흐름을 이제 수도관으로 표현을 좀 많이 하는데, 자, 보시면 펌프는 물을 어떻게 빨아 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이 펌프의 역할을 하는 게 도선에서는 전지더라. 전지. 건전지 같은 거. 다음 두 번째, 밸브는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잖아. 그치? 전류도 흐르게 안 흐르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스위치더라. 스위치.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물의 높이차, 이게 수압차란 말이야. 수압차. 이 수압차가 전압이구나. 전선에서는 전압. 알겠죠? 그 다음에 물의 흐름, 전류. 이건 물의 흐름을 전류에 비유하고, 물레방아, 물이 흐르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전류가 흐르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 전구. 됐어요? 그 다음에 수도관, 물이 흐르는 관이지. 수도관은 도선에 비유할 수 있더라라는 거. 알겠지? 자, 그래서 요 비유하는 거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요건 아까 선생님 설명한 거야. 전류계와 전압계인데요. 전류계, 전류의 흐름을 확인하는 장치, 얼마나 흐르는지 전류의 세기를 확인하는 장치. 그러니까 얘들은 전류계는 전류를 측정하는 장치고, 전기회를 어떻게 연결한다? 직렬로 연결한다. 직렬로 연결한다. 알겠습니까? 직접 연결한다 이 얘기야. 직렬로 연결한다. 그러니까 저항과 함께 연결을 해야 돼. 중요한 건. 자, 그래서 저항과 함께 직렬로 연결해야 되고, 지금 보시면은요, 여기 보면 단자가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맞니? 50mA, 500mA, 5A. 5A는 5000mA지. 맞니? 자, 지금 이 친구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500mA에 연결이 돼 있어. 500mA에 연결돼 있으면 여기 최대 전류값의 눈금에 500mA의 눈금을 보면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 300, 400 중간에 있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얼마구나? 350mA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지. 만약에 50mA에 연결되면 이 50mA의 눈금을 읽으면 되겠지. 맞죠? 5A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 5A의 눈금을 읽으면 되는 거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단자에 있는 최대값의 눈금을 읽으면 된다. 반면에 전압계는요, 전압을 측정하는 장치가 전압계입니다. 전압을 측정하는 장치. 알겠어요? 그럼 전압은 전류에 뭐를 구한다?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전압이었어. 맞니? 그지? 맞아요. 그지? 그래서 이 전압을 측정하는데 어떻게 연결해야 되느냐? 얘들은 따로 저항이 없어도 돼. 직접 연결 가능하다라는 게 전지에 직접 연결해도 된다라는 얘기야. 전류계 같은 경우는 저항이 있어야지만 돼. 저항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병렬로
선을 하나 이렇게 새로 따가지고 측정을 해야 된다. 얘들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지만 전류계는 직접 연결이 가능하지만 병렬은 전지에 직접 연결하면 안 돼. 요건 이제 여기서 직접 연결 가능하다는 건 저항 없이, 알겠지? 근데 병렬로 연결해야 된다라는 거. 병렬로. 이때 중요한 거는 공통점은요. 플러스 빨강색의 플러스 단자는 붉은색은요. 어디에? 전지에 플러스 극에 연결을 해야 되고 플러스에 연결하고, 마이너스 단자 검은색은 어디에? 마이너스 극에 연결하면 된다. 됐죠? 그 다음에 값을 예상할 수 없어. 얘의 전류가 얼마인지 전압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싶으면 요 눈금 중에서 어떤 거? 가장 눈금이 큰 친구부터 뭐 하면 된다? 연결하면 됩니다. 가장 눈금이 큰 친구부터 연결하면 된다. 알겠죠? 별거 없어요. 자, 그리고 연결된 눈금을 읽어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렇지? 연결된 눈금을 읽어주면 된다. 됐나요? 자, 그래서 전류계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디에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측정값이 그 눈금을 읽어주면 된다라는 거. 자, 넘어갑니다. 아주 쉬워. 이제 두 번째, 저항 또는 우리가 전기 저항이라고 불러요. 저항, 전기 저항. 자, 저항은 전기 회로에서 뭐가? 전류의 흐름을 어떻게 하는 정도? 방해하는 정도를 우리가 저항이라고 불러준다.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그래서 저항은 R이라고 하는, 레지스턴스의 R이라는 단어로 이제 표현을 하고, 이때 저항의 단위는 옴이라는 단위를 써. 옴. 여기서 옴이라는 단위는 1V의 전압을 걸었을 때 1A의 전류가 흐르게 만드는 저항의 값을 우리는 옴이라고 불러준다. 1V에 1A가 흐르게 만들어주는 걸 옴이라고 불러준다. 알겠죠? 자, 이때 저항이 생기는 까닭이 뭐냐? 전류가 흐를 때 뭐가? 전자들이 뭐에? 원자와 어떻게 한다? 충돌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에 저항이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뭐가 발생하는 거야? 열이 발생하는 거야. 저항이 크면 클수록 열이 어떻더라? 더 많이 발생한다. 드라이기라던가 밥솥처럼 열을 이용하는 것들 있지, 전열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저항이 큰 니크롬선을 이용한다라는 거야. 그럼 이 저항은 뭐에 따라서 바뀌느냐?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바뀌어. 왜? 물질마다 뭐가 다르기 때문에? 원자의 배열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원자의 배열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됐어요? 두 번째는요, 길이에 어떻고요? 비례하다. 길이가 길면 길수록 어떻다? 전자가 통과하기가 어렵다. 동굴 생각하면 쉬워. 동굴이 길면 길수록 통과하기가 어렵잖아, 그렇지? 그거야. 그래서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원자의 충돌이 많아지니까. 그 다음 단면적은 어떻더라? 단면적이 커질수록 동굴의 높이가 크면 더 쉽잖아, 그치? 저항은 오히려 작아진다. 단면적에 따라서. 그래서 단면적이 넓을수록 저항은 어떻더라? 작아진다. 그럼 길이 어떻고요? 비례하고요. 길이 랭스, 단면적, 스페이스, 영역, S, 단면적에 따라서. 알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한다. 그럼 길이가 2배가 되면 저항은 몇 배가 돼? 역시나 2배가 되겠지. 단면적이 2배가 되면 저항은 몇 배가 돼? 2분의 1배가 되겠지. 그럼 길이가 2배가 되고 단면적도 2배가 되면 저항은 똑같겠지? 그겁니다. 알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자, 이 친구들을 다 합쳐서 이제 우리가 전류했고, 전압했고, 저항했어. 그치? 그래서 이 전류, 전압, 저항의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전류는 아까 얘기했었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다?
전압이라고 불렀어. 전압, 그치? 그리고 방해하는 정도를 뭐라고 불렀어? 저항이라고 불렀어. 그럼 전류는 전압이 어떨수록 셀수록 전류가 당연히 세지겠지. 전류가 셀수록, 그쵸? 아니, 전압이 셀수록 전류가 세지겠지. 두 번째는 저항이 클수록 전류는 어떻게 되겠어? 작아지겠지? 그치? 저항이 클수록. 그러니까 전류는 전압에는 비례하고 저항에는 반비례하더라. 그래서 I 전류는 R 저항분의 V 전압이더라 라는 거지. 전압분의 전압.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들어낸 식이 바로 V는 IR이라고 하는 거죠. V는 IR. 이게 바로 뭐야? 옴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친구야. 옴. 그리고 R은 당연히 I분의 V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 맞습니까? 자, 요게 이제 포인트예요. V는 IR만 기억하세요. VIR.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전압이 커질수록 전류도 당연히 커질 거야. 그렇지? 전압이 커질수록 전류가 커진다. 이때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V분의 I야. 그렇지? V분의 I. 맞니? V분의 I면 뭐야? I분의 V는 저항이잖아. 그치? 그럼 V 전압분의 전류 I는 5분의 뭐? 저항분의 1이더라. 요 기울기는 5분의 저항분의 1이다. 요게 이제 포인트. 중요해. 저항분의 1이다. 두 번째, 저항이 커질수록 전압도 어떻게 돼? 커져야 돼. 전류가 일정하려. 얘가 일정하려면 저항이 커질수록 전압도 커져야 된다. 세 번째, 저항과 전류는 어떻더라? 서로 반비례 관계더라. 무슨 말인지 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V는 IR, 옴의 법칙.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이거는 옴의 법칙은 앞으로 전기와 관련돼서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친구예요. 자, 그래서 요 전압 전류 그래프, 전류 전압 그래프, 요거 전류 전압 요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뭐다? 저항분의 1이다. 밑에도 나와 있지? 전류 전압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저항분의 1이다. 그럼 기울기가 클수록 저항은 어떻더라? 더 작다. 맞죠? 기울기가 클수록 저항이 작다. 반면에 이거를 반대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 이거. X축이 전류, Y축이 전압인 경우가 있어. 이때 그래프는 요게 기울기는 뭐를 의미한다? 저항을 의미한다라는 거. 이때는 또 알겠습니까? 요거를 또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전압 전류 그래프냐 전류 전압 그래프냐를 좀 잘 기억해야 돼. 항상 우리가 머릿속으로 뭐만 기억하면 돼? 기울기는 뭐분의 뭐? X축분의 Y축이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알 거예요. 자, 넘어가서 세 번째. 자, 직류병압이라는 걸 좀 적어둡시다. 직류병압. 직류병압. 자, 이 직류병압은 두 가지 의미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직렬로 연결된 전류의 저항에는 직렬로 연결된 저항은 전류가 일정하다. 뭐가 일정하다? 전류가 일정하다. 반면에 병렬로 연결된 저항에는 뭐가 일정하다? 전압이 일정하다. 전압이 일정하다.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해라.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해라. 앞에서 우리가 했었잖아. 앞에, 그치?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해라.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하라. 직렬로 연결하세요 전류계, 병렬로 연결하세요 전압계. 알겠지?
또 하나의 의미는 뭐라고? 직렬로 연결된 저항은 뭐가 같다? 전류가 같다. 왜? 여기 흐르는 전류와 여기 흐르는 전류가 다를 수 있어 없어? 없지. 같은 하나의 도선인데 병렬로 흐를 때는 여기의 전류와 여기의 전류가 다를 수 있지. 다만 뭐는 같아? 전압은 같더라. 병렬일 때는. 자, 그래서 직렬일 때는 전류의 세기가 서로 어떻더라? 전체 전류나 저항 1에 흐르는 I1이나 저항 2에 흐르는 I2나 어떻다? 같다. 병렬 연결일 때는 오히려 전압이 어떻다? 같다. 알겠죠? 전압이 같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오음의 법칙까지 연결을 시키면 어떻게 할 수 있어? V는 IR. 그러면 여기 I와 여기 R을 곱하면 전압 V1 구할 수 있지. 직렬 연결해서. 요 I2하고 요 R2를 곱하면 V2를 구할 수 있겠지. 그럼 결국은 요 V1 대 V2는 R1 대 R2랑 어때? 똑같지? 똑같아. 자, 여기서는 I는 R분의 V잖아. 그치? 그러면 전압이 같잖아. I1은 R1분의 V1, I2는 R2분의 V2. 맞니? 그럼 전류 B는 뭐에? 저항의 무슨 비와 같다? 역수비와 같다. 역수비와 같다. 자, 따라서 이것도 하나 좀 적어두면 V1 대 V2는 R1 대 R2랑 같은 거고, 여기서는 I1 대 I2는 R1분의 1 대 R2분의 1과 어떻더라? 같더라.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전체 저항을 좀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직렬 연결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그냥 연결된 저항을 전부 뭐 하면 돼? 더하면 돼. 전부 더하면 돼. 반면에 병렬 연결은 어떻게? 저항분의 1, 저항분의 1, 저항분의 1 전부 어떻게 되라? 저항을 역수를 취한 다음에 그걸 더해.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여기 지금 위에 적어놨지. 그치? 이거를 더한 게 전체 저항의 역수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저항을 뒤집어 R1분의 1, R2분의 1로, 그리고 더해. 그리고 나서 구한 요 R1분의 1 값이 있지. 얘를 다시 한번 뒤집으면 전체 저항 R을 구할 수 있어. 뒤집어서 더하고 뒤집으면 병렬 연결의 저항을 구할 수 있는 거고, 직렬 연결을 그냥 뭐 하면 뒤집으면 되고. You got it? 자, 그랬을 때 저항은 많이 연결될수록 전체 저항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직렬은. 그러니까 전류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하나가 끊어지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에 이제 장식하는 그 전구들 있잖아. 하나 고장나면 다 고장나잖아. 그게 이제 직렬인 경우고. 그래서 한 개를 연결했을 때보다 두 개, 세 개, 여러 개를 연결하면 당연히 전류가 약해지니까 어두워지지. 반면에 저항을 많이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이 어떻게 된다? 오히려 감소한다. 그래서 전류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전체 전류는. 저항 하나의 연결이 끊어져도 다른 저항에는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우리 콘센트 같은 건 멀티탭 있지, 멀티탭? 그런 게 병렬입니다. 그래서 전구를 여러 개를 연결해도 한 개의 밝기와 어떻더라? 같다. 다만 단점은 오래 못 쓸 뿐인 거지. 직렬에 비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요거 옆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이 그 내용이야. 플러스 강의 2번에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왜?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 때문에 저항이 커져. 그래서 두 개의 저항을, 직렬로 연결된 저항을, 모든 저항을 더하면 되는 거고,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 단면적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체 저항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자, 그러면 요거 직렬 연결에 사용되는 얘들이 있고 병렬 연결에 사용되는 얘들이 있는데, 요건 한번 그냥 읽어 보시고요.
요거를 선생님 예를 하나 들어줄게. 잘 봐봐. 여기다 좀 그릴게. 저항을 우리가 요렇게 그리거든. 지그재그로 이렇게. 저항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자, 요게 R1, R2, 요게 R3예요. 도선을 그려, 전체를 그려볼까? 여기 V. 자, 그러면 V는 12V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12V. R1은 4옴, R2는 6옴, R3는 3옴이야.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전체 저항 R을 구해야 돼. R 구하기. 왜 이렇게 두껍냐? 확대를 해서 그런 거다. 조금 얇게 바꾸자. 전체 저항 R을 구해야 돼. 자, 그러면 먼저 구해야 될 건 요거지. R2하고 R3의 합성 저항을 먼저 구해야 돼. 그치? 자, 그러면 요거를 R 프라임분의 1은 뭐분의 뭐?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었어. 맞지? 뒤집어서 더하라 그랬잖아. 그치? 병렬은 선이 이렇게 따로따로 연결된 게 병렬이야. 요게 중요한 거니까 잘 봐야 돼. 그러면 얘는 6분의 얼마? 통분하면 3. 즉 2분의 1. 맞니? 따라서 R 프라임은 얼마? 2옴. 맞습니까? 요 R2와 R3를 합친 게 2옴이야. 근데 얘는 R1과 어떻게 돼 있어? 직렬로 연결된 거잖아. 그치? 따라서 전체 저항 R은 4 플러스 2옴 해서 얼마? 2에서 얼마? 6옴이 된다. 알겠습니까? 전체 저항은. 자, 두 번째가 뭐를 구해야 되느냐? I 구하기. 자, V는 IR이었지. 맞아요? 요것만 기억해도 쉬워. 전체 전압 얼마? 12V. I 모르니까 X. 저항 구했어. 6옴. 따라서 I는 얼마? 몇 암페어? 2암페어가 된다.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I1이 얼마다? 2암페어다. 맞지? 세 번째, V2, V3를 구하기. 어떻게 구하냐? 먼저 V1, 1, 2, 3를 구해야지. V1, V2, V3 구하기. 자, V1은 I1 곱하기 R1이야. 맞니? 근데 I1은 뭐랑 같아? I랑 같아. 왜냐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 I2, 여기에 흐르는 전류 I3만 달라질 뿐이야. 병렬이니까. 그치? 병렬에선 전류가 달라진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V1은 2A 곱하기 4옴 해서 얼마? 8V더라. 맞지? 그러면 처음에 걸리는 V1이 얼마야? 8V. 근데 전체 전압이 몇 볼트였어? 12V였잖아. 그러면 V2랑 V3는 병렬이니까 전압이 같아. 전압이 같고 얘들은 전체 전압 얼마에서 12V에서 8V를 뺀 4V가 된다. 이렇게 구하면 된다. 따라서 네 번째 I2, I3 구하기. 자, I2는 R2분의 V2고, 그지? 따라서 R2가 얼마야? 6옴. V2는 4옴. 따라서 3분의 2 암페어가 되는 거고, I3는 R3분의 V3고, 따라서 3옴분의 4V지, 이거. 4V는 얼마? 3분의 4 암페어가 되겠지. 그럼 요 두 개를 더하면 3분의 6이니까 아까 얘기했던 2암페어가 되는 거지. 얘는 뭐야? 3분의 2 암페어. 여기는 3분의 4 암페어가 흐르더라. 자, 요거는 꼭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